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1.04% 내린 2,48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약 8,70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2,500선 밑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도 1.35% 내린 708선을 기록하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미국과 일본처럼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합 주가지수가 생겼습니다. KRX TMI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 구성하고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해 산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7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주 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영증권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연내 3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월까지 반등 경로에 위치할 것이며 고용시장의 둔화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점진적인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로 국내 증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04% 내리면서 2,48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약보합세로 출발했고 장중 외국인의 순매도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1.35% 내린 708선 기록했는데요. 지수는 역시나 약보합세로 출발했고 개장 직후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보이면서 가파른 하향 곡선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을 주도한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 전력 설비 테마가 강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겨울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면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력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망 고도화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기대감인데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전력망 개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한편 오늘장에서 메타버스 테마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CS 기간 동안 강세를 보였던 테마에서 오늘장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메타버스 테마가 가장 약세를 보였던 이유, 바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데요. 메타버스 테마가 이에 해당합니다. CS 폐막과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오늘장에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에 이슈가 가득한 테마와 종목 알아볼까요? 의료기기 테마가 글로벌 시장 확장 기대감에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TNL 주가 15.92%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TNL의 연매출이 올해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인공에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TNL은 트러블 패치를 넘어서서 의료용 대마 패치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택 7.75% 주가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획득받은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의료 허브로서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원택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저희에게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공대원 전문가님이신데요.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낙폭이 컸지만 전문가님 종목들은 월요병도 없이 힘차게 날아올랐거든요. 재룡산업은 오늘 상한가, 그리고 제일일렉트릭은 하루 만에 20%까지 날아올랐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자기소개 이어서 그동안 나갔던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대원 전문가로서 이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뭐 쇼미더스탁이라든지 머니케어 드림이라든지 슈팅스탁에 출연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T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 출연했을 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웅덩이 기법과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공략주로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갔는지 그리고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거부터 12월 2일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일 날 BHI가 나갔었죠. 12월 4일 날 일정을 앞두고 눌림목 구간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됐고 3거래일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공략가 대비해서 플러스 5.81%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12월 4일 날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나갔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되고 이재명 관련주도 되는 종목군으로서 고점 대비로 한 8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3% 정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무려 4,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52%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서 12월 9일 날 키네마스터가 나갔었죠. 이때부터는 AI 관련주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최저점 대비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000원 부근까지 밀렸을 때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전고가 되돌림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목표가 3,500원을 터치하면서 플러스 9.48%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0일 날에는 아쉽게도 미진입이 됐지만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인 이스트 소프트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때 당시에 박스권 하단 구간을 공략주로 들고 왔었는데 아쉽게도 체결이 안 되고 한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요.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21%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 부근까지만 내려가면은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월 11일 날 자회사인 이스트 에이드가 나갔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를 잡지 못해서 들고 왔었는데 아쉽게도 플러스 3.33%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2월 16일 날에도 AI 관련주인 유엔젤이 나갔었죠. 마찬가지로 구글이 자비스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공략을 하고 나서 무려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7,100원을 두드렸었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플러스 19%까지 도달하면서 2차 목표가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7일 날에는 이때부터는 AI에 이어서 정치 테마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에이텍이죠. 에이텍 역시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서 이 횡보 구간에서 약 10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N자형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횡보 국면에서도 이 양봉이 무려 2자릿수까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고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5%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3일 날에도 창투사 관련주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서 주가가 1,300원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8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다졌고요. 이때 당시에 21선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목표가 2,100원을 제안해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였고 AI에 이어서 정치 테마나 창투사 그리고 저출산, 정책주, 일자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고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플러스 12.5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시면은 12월 24일 날에도 2부 때도 이재명 대표 관련주, 재건 관련주인 일성건설이 나갔었죠. 동일하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들고 왔었고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N자형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36%까지 올라가면서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12월 30일 날에는 SY 스틸텍을 들고 왔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었고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공략주를 들고 왔을 때 당시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었고 이 양봉이 처음으로 떴을 때 그때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한 7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9,300원까지 올라가면서 2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플러스 23.18%의 안착을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재건에 이어서 조선주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선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성광밴드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성광밴드 역시 이 파란색 음봉이 출현했을 때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이 21선 부근에서 항상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었고 이번에도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당일날 목표가 2차 목표가를 27,000원을 제안해 드렸었는데 27,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7.51%까지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한 6거래일 만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7일 날에는 테마주 종목인 진단키트 수젠텍을 들고 왔었죠. 이때 당시에 공감 매매로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왔었고요.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제한을 하면서 10,000원에 돌파를 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9.81%에 안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9일 날에는 SOS랩이라는 종목이 자율주행이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요. 웅덩이가 고일 때마다 반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12월 초에도 눌림목 구간에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세를 보였었고 이번에도 6일 이후로 한 4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을 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시세가 나오면서 플러스 9.06%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진전기는 어제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종목군이죠. 1월 10일 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시가가 좀 1.5% 정도 좀 떠서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가 28,700원 정도 제안해 드렸는데 오늘 28,700원을 찍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41%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에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힘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2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22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요. 수익률보다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웅덩이 기법의 적중률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3패 정도를 기록했지만은 적중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올라가면은 두 자릿수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기법의 적중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공략주 현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고공행진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짚어주셨던 재룡산업은 상한가, 제일일렉트릭 최고 20%, 일진전기는 최고 3%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의 비결,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무료로 꼼꼼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월 말에 있는 설 연휴 그리고 미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좀 짙게 드리워진 분위기인데요. 오늘장 코스피 현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또 덜어냈잖아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나서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있는 FOMC 일정을 앞두고 나서 금리 역시 좀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부정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 그런 오늘 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자, 업종별로 함께 같이 보시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21% 정도 상승세를 보였죠. 자, 업종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LA 산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한미 협력 기대감 때문에 플러스 10% 정도 강세를 보였고, 로봇주는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로봇주의 반등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축 관련주라든지 혹은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회동을 가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재건주도 같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거는 아무래도 LA 산불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배경으로서 좀 오름세를 좀 수혜주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양자암호통신이 플러스 12%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커버그가 역시 메타 CEO 역시 양자암호가 2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양자암호가 잭슨한 발언에 힘입어서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암호에 이어서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하락하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그리고 주도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재룡산업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 테마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는 유리기판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간외로서 유리기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덕산 EPC가 매수 전량이 가장 많이 좀 쌓여 있는 게 포착이 돼요. 오늘 플러스 20%로 마감을 했는데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이제 LA 산불 영향으로 오늘 플러스 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SY 역시 모듈러 주택으로 시간으로 5% 정도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 역시 대창도 그렇고 KBI 메탈도 그렇고 좀 눈에 띄게 강보합권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 가장 매수 전량이 많은 덕산 EPC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함께 같이 보면요. 이 덕산 EPC라는 종목은 과거에 과거 2023년도 12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요. 최고점 2,210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두드리면서 반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하락했다가 다시 상단 부근까지 이 빨간색 상단 부근까지 항상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9월 9일 날 최저점 1,350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상단 부근에서 이탈해야 정상이지만은 이때 부근에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고점도 지속적으로 높이는 그런 국면에서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가 터지면서 플러스 20%로 1,900원대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과거 12월 달에 1,200원대까지 상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시간으로 2,070원의 요때 라인의 첫 스타트를 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요때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은 본전 심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단기 지지선은 1,900원대가 단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000원대를 돌파하기 시작한다면은 2,200원대까지도 전고점 부근까지도 상승 여력이 가능하니 내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간의 거래에서 덕신 EPC 짚어주셨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정리해주셨네요. 이제 잠시 후에 웅덩이 매매 기법부터 로켓 종목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 테마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 AI와 국방, 물류에서 드론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테마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드론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로봇과 양자 다음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드론인데요. 좀 미국이 중국의 드론 기술을 좀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종목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드론 규제 소식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산불이 지금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까지 동원하면서 불을 좀 진압하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드론의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럭스로부터 시작해서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가 있는데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럭스인데요. 자, 에이럭스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11월 15일 날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가 6,700원대였고요. 6,700원대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우상향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눌림을 받고 재차 반등을 보일 때가 이 21선 부근에서 노란색 라인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을 받을 때 장대 음봉이 출현했을 때도 이 21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1월 6일 날 최고점 15,390원을 찍은 그런 이력이 있고, 다시 한번 지금 4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아서 이 21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3거래일 연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역시 드론 관련주로서 대표주로서 강세를 보인 이력이 1월 8일 날 최고점 7,500원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저점을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월 8일 날 최고점 7,500원을 찍으면서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많이 눌렸을 때 엔벨로프 하단 부근까지, 이 파란 선의 하단 부근까지 눌렸다가 5거래를 횡보하고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서도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었고, 한 4거래일 정도 고점 대비 눌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에 이어서 드론 역시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면요. 자, 다음 종목도 네온테크라고 해서 동사 역시 드론 관련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드론 관련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4거래일이나 5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과거에 21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4거래를 눌렸을 때 21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재차 한 21선 부근까지 중심선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눌림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세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장 관심 테마 드론 관련 종목으로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승률 22전 19승인데요. 이렇게 높은 승률의 비결은 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무료로 이 자료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단 3개였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전문가님 종목인 재룡산업이었어요.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높은 타점 내는 비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야무지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 하죠.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매매 포지션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법은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키면은 더 시그널이 더 수익률이 고수익까지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더불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일정이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게 되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은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단기 반전 웅덩이, 장기 반전 웅덩이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1번,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했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동시에 출현했을 때는 대부분 저점 부근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점 부근이 만약에 10,000원이면요. 이 10,000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 차트 함께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예시 차트로 재룡산업 들고 왔는데요. 어제 200억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1년 동안 벌 거 대비해서 54% 정도의 공급 계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재룡산업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시간의 단일가 분석상 전고점 부근이 저항 라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고점 라인 7,200원, 7,3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하단에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800원대만 내려오면은, 이 빨간색 라인 5,800원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9일 날 최저점 4,500원
1,800원을 찍고 나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에서 이때부터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조정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5,800원대를 회복세를 보였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신호가 미리 알려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면요. 자,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모습인데 자, LA 산불 때문에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신호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최저점 4,500원 기록할 때 1번과 2번, 3번의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긴 횡보 국면을 다지다가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11월 말부터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두드리기 시작했었고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이때 좀 상단 부근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눌림 뒤에 다시 한번 오늘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SY 같이 보면요. 자, SY 역시 LA 산불 관련주,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시간으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불 때문에 건자재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부각받아서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기 전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자, 3,6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되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3,6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조는 사실상 요 빨간색 선을 그은 3,6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시키면은 더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매월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일정 캘린더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일정 캘린더는 관련 일정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월 초부터는 원전의 이슈, 원전 관련주가 나갔었고 그리고 나서 AI 이슈가 많아서 AI 관련주가 나갔었고요. TV 공약주로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정치 관련주 이슈가 있어서 정치 테마 위주로 단기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종목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 이슈도 같이 보면요. 1월 달 역시 1월 초부터 이제 재건 관련주가 이제 특사 방문으로 인해서 SY 스틸텍이 눌림 구간에서 단기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나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CES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1월 13일은 오늘자 일정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가 된다라고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쭉 나열했었는데 관련주들 이제 바이오솔루션이라든지 브릿지바이오라든지 관련주들 흐름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종목들이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대응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1월 13일 일정을 앞두고 나서 이엔셀 역시 오늘 장중에 1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8.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당일에도 14%까지 상승세를 보였었고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했을 때 진입을 했더라면은 조정 구간일 바닥을 좀 다졌을 때가 12,000원 부근이었죠. 12,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닥 부근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무려 플러스
85%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일정 캘린더에 적혀있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오늘 장중에 한 6%, 7% 정도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종가는 플러스 0.74%로 강보합권에 54,300원에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추세를 봐도 전형적으로 우상향 국면에서 이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포착이 된 그런 국면이었고, 자,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1번과 2번, 3번, 1번은 추세 전환 웅덩이, 2번은 아까 단기 전환, 3번은 장기 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통상 바닥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최저점 32,350원을 11월 21일 날 기록을 했었었고요. 이때 당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6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21선을 지지하면서 최고점 64,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당일날 들어갔어도 오늘 6% 정도, 7% 정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이오 솔루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솔루션 역시 오늘 주가가 플러스 6%, 7% 정도 상승하면서 2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부근에서 3거래일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오늘 7%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당일날 들어갔어도 일정 캘린더를 보고 당일날 들어갔어도 6% 정도 수익이 가능했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자 보시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됐을 때가 8월 5일 날 11,000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면서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찰나였습니다. 추세만 볼 줄 안다면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에서 1월 7일 날 최고점 25,400원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출현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무려 116%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뭐 요 사이 차익을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겠고, 장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요만큼의 수익을 추세 보면서 대응했더라면은 충분히 요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기법이 바로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앞으로의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일정을 안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출현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앞으로 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법 배우실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 무료이기 때문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웅덩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기법에 포착된 범양건영은 한 달 만에 최고 52%까지 날아올랐는데요. 기법과 일정 캘린더의 시너지로 이렇게 높은 승률 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높은 승률의 비결을 이렇게 자료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죠. 이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로켓 종목 네온테크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 네온테크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국방과 물류 그리고 기술 혁신에서 드론이 빠지지 않는데요. 이 꼽아주신 종목 이슈와 기술적인 분석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모멘텀과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테마는 네온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온테크 동사는 자동화 설비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LED, 그리고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중국 드론 규제를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그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2기 시대가 원래 주도주가 방산이었죠. 근데 가성비를 겸용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힘입어서 드론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드론 관련주들 추세가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역시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지금 현재 출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사와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바닷물을 겸용해서 지금 LA에서는 불을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를 위해서 드론을 투입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드론 역시 이번에 관련으로 좀 엮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소식이 전일이죠. 서로 드론으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이 전반적으로 월등히 지금 우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트럼프 2기 시대의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산보다는 드론이 지금 앞으로 좀 활용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그런 기사고요. 자, 보시면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방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만큼 드론 역시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미국 이제 기업인 드론 판매 업체인 언유주얼 머신스 역시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800%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언유주얼 머신스라는 종목이고요. 오른쪽은 조비인데요. 자, 보시면 둘 다 드론 관련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추세가 바닥을 다질 때가 이때부터였고, 그리고 나서 탄력 부각받을 때 시세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이 21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21선 부근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브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마켓에서는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구간에서 이 라인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온테크의 일봉 차트인데요. 네온테크 역시 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전형적으로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였고, 출현하고 나서 2, 3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전고점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4거래일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요 라인 21선 부근이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요. 1월 6일 날 최고점 34,460원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5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눌림받은 상황에서 21선 부근에서 저점을 3거래일 정도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전형적으로 상승 국면에서 눌림 구간에서 반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포착되기 때문에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매수는 내일 시초가 대응하고 2차 매수는 2,7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00원, 2차 목표가는 3,05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네온테크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한 줄평, 미국 FOMC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드론 관련 테마, 관련 종목으로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 꼽아주셨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네온테크 올라왔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전문가님의 공략주 승률은 22전 19승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재룡산업은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높은 타점의 비결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